26년, 27년, 28년 사이에 한 번에 상승장이 옵니다. 네, 근데 만약에 26년이 크게 올랐다. 그러면 26년이 조금 쉬어갈 거고, 만약에 26년이 적게 올랐다. 그러면 27년이 오히려 많이 오르는 시기가 올 거고, 그러면 26, 27이 좀 덜 올랐다 하면 28년이 많이 오르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28년이 입주 물량이 작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시장의 1, 2년 전에 반응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26, 27에 저는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때 만약에 안 온다 하더라도 28년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년 내로는 한 번은 큰 상승장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라고 봐져요. 예. 반갑습니다. 어제 저희가 구해줘 아파트 및 이제 코칭 상담하면서 부산이 끝물이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부산이 좀 어떻게 될지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예요. 부동산 투자 및 전망, 이거를 어떻게 체크하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번. 자, 우선 제가 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하기 이전에 강의를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좋아했다기보다는 그냥 투자를 좋아했던 거예요. 재테크를 좋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게시글을 한 번씩 보시면 이제 정보가 올라오지만 주식이라든지 코인 이런 정보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투자를 제가 좋아했던 거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부동산 투자만큼 부동산 투자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요거를 주력으로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대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해오면서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지 이거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인구를 많이 보고요. 일자리,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 싶고, 뭐 환율도 있을 거고, 입지도 있을 거고, 입지, 브랜드, 세대수, 대단지 세대수, 조망권도 있을 거고, 대출 규제, 이거 중요해요. 대출 규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이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보 과잉 속에서 정보를 줄여야 됩니다. 중요한 정보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지금 특히나 이 유동성이 어디냐면 첫 번째는 미국 유동성입니다. 미국의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 혹은 미국 유동성이,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야 한국도 돈을 풀 수가 있고, 미국이 긴축을 하면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긴축 모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 다음 유동성,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에서 모든 게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돈값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유동성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유동성을 보시고,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풀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풀어야 경기가 좋아 보이고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야 이제 정치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많이 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미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야 같이 풀 수가 있어요. 미국보다 지금 한국이 많이 풀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돈이 많이 풀게 되면 한국의 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요때 이제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유동성을 먼저 보면, 자, 일단은 한국의 통화량을 볼 때 저는 이제 M2 통화량하고 M1 통화량 두 개를 보거든요. M2 통화량은 그냥 여기 뜻은 나와 있습니다. 뜻은 나와 있는데, 이걸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전체는 아니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보면 되고요. M1 통화량은 좀 가볍게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이제 강의도 하고 투자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투자 심리를 좀 보니까 어떠냐면, 돈이 늘어나면, 주머니에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나만 뒤처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이제 나빠서 바닥을 찍고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 할 때가 투자 타이밍이고,
이제 시장이 가열됐고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 했을 때가 매도 타임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런 거를 잘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 참여를 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을 있으면 뭔가 쓰게 되고요. 돈이 없으면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되고 재정 긴축에 들어갑니다. 우리 가정의 재정 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M1 통화량이 전반적으로 큰 틀은 M2 통화량을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단기적 시각으로 볼 때는 요 M1 통화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도 보면 22년 6월 요때 거의 이제 꺾이는 이때가 거의 고점이었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저기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요 21년 22년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화량 변동률도 보면 요때 이제 일부 이제 하락이 나옵니다. 통화 증감이 증가율이 하락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23년이 거의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23년부터 보면 바닥 찍고 통화량이 이래 늘어나고요. 증감률도 보면 이렇게 계속 하다가 요때 이제 증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 M1 통화량이 정말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장기적으로는 요 M2 통화량이 크다라는 건데, 자 길게 해서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요때가 거의 고점이잖아요.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M2 통화량 증감률도 보면 M2는 꾸준히 늘어납니다.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요. 근데 여기서 요때 이제 2025년 8월 달에 1.1% 늘어났거든요. 한 달 만에 전년 대비 1.1%가 늘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요 1% 이상 늘어날 때가 이제 많이 늘어난다는데, 우리 차트를 딱 대략 봐도 요때 보면 진짜 과거에 21년, 22년 통화 많이 풀 때만큼 늘어나지 않습니까? 요때.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통화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2 통화량 통계치를 바꾼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통화량이 많이 늘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이제 돈을 들고 있으면 내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겠구나.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많이 바뀝니다, 인식이. 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코인도 있을 거고. 자, 그럼 투자를 해야 된다면 코인, 주식, 부동산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거의 이 부동산이 최고 저주죠. 코인으로 돈 벌고 주식으로 돈 벌어도 부동산을 사지 않습니까? 예. 저쪽에만 그런가? 예. 저는 이제 요 부동산에 있다 보니까 요걸로 번 돈으로 부동산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그리고 일부는 요 번 돈으로 일부는 익절을 해서 부동산을 사라라고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산다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을 어디를 사야 될까 하면 어디 했을 때 첫 번째는 서울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이고, 그 다음 부산, 그 다음 대구,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사실 요 사이에 이제 경기도가 있죠. 경기도 수도권 1급지, 1, 2급지, 수도권 3급지, 요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흐름이 요렇게 실제로도 요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보면 이제 서울을 봅시다. 그러면 서울을 이래 볼 때는 자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서 보는 게 뭐가 있냐면 얼마나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봅니다. 왜냐? 싸다 비싸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서울이 좋아도 너무 비싸면 돈이 부족해서 못 살 수도 있고, 그 다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이 얼마나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제가 주로 보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또 너무 길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리치고에 들어와서 이제 시도별 시황에 들어와서요, 부산시 전체를 봐야 돼요. 부산시 전체를 보면 지금 소득 대비 저평가 10년을 보는 거예요. 하면 평균이 7.7이고 지금 7.3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여기 평균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평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죠. 우리는 10년 평균 PIR을 보고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보는 기법을 몰랐기 때문에, 분석법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면 내가 보는 그 아파트가 어떻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는 그 아파트가 어디냐, 예를 들면 사직 롯데다. 사직 롯데 캐슬을 보고 있었는데 지난 고점 대비 지난 고점이 요 정도였는데 이제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거를 보면 내가 아픈 기억은 오래 남잖아요. 그러면 요때 보니까 12억 돌파하고 하락장이 왔었기 때문에 또 12억이 돌파됐으니까 또 하락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불안감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이런 이제 사람들은 이상하게 내가 가고 싶은 그 집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건 예시입니다. 예로 여기 이 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들을 살고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를 보냐면, 이 사람들은 사직 롯데나 사직 아시아드 쌍용이나 이것보다 좋은 아파트는 보는데요. 요 아파트보다 싼 아파트는 잘 안 봐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제 요런 아파트 너무 찍었나? 자, 아직 이런 거는 전고점 대비 많이 못 왔잖아요. 아직 많이 못 왔죠. 자, 그 다음에 사직 쌍용예가 이런 것도 더 많이 못 왔죠. 예, 근데 이런 걸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만 보다 보니까 지금 부산이 다시 고점에 다 왔구나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틀린 해석이다. 예, 부산 전체의 소득 대비 집값을 보면서 이게 싼지 비싼지를 봅니다. 그럼 이게 아직까지 싸다라는 거는 부산에 돈이 유입이 되면 될수록 이제 점점 집값이 올라가는데, 요때 어떻게 되냐면 급지 좋은 데서 그 다음 급지 퍼지다가 그래 되면 다시 1급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산을 기준으로는 이제 1급지가 한 10억대였어요. 10억대. 그 다음에 그 다음 급지가 한 8억대. 그 다음 급지가 뭐 한 7억대. 그 다음 6억대. 요렇게 되었다면 이제 그 밑으로 점점 내려가죠. 근데 이 10억짜리가 이제 12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오른 것 같아서 8억짜리를 보면서 투자를 들어가요. 근데 이제 8억짜리가 이제 한 약 10억 혹은 이제 한 뭐 9억 얼마, 9억 5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산하기 쉽게 10억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7억짜리가 뭐 한 8, 9억, 8에서 9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6억짜리가 이제 한 7억에서 8억 되는데, 이 가정에서 자, 이제 2급지를 기준으로 볼게요. 1급지가 10억에서 12억 되다 보니까 8억짜리에 투자해서 이게 10억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은 어디를 투자하냐면,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시 이거 10억 주고 살 바에는 1급지 12억 들어갈래 하면서 1급지로 갑니다. 에너지가. 근데 돈이 여유 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요때 이제 7억짜리를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게 8, 9억이 됐죠. 그러면 요때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게 9억이라면 1, 2, 3급지인데 3급지가 9억이라면 나 1억 더 못해서 차라리 2급지 갈래. 예, 이래 된단 말이죠. 그러면 2급지 갈 사람은 차라리 돈 더 못해서 1급지 갈래.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종잣돈이 부족한 사람은 이제 6억대 아파트를 가는 거예요. 6억대 아파트가 7, 8억 되면 나 여기서 돈 더 못해서 다시 그 다음 급지 갈래? 돈 못해서 그 다음 급지 갈래? 그 다음 급지 갈래? 이래다 보니까 요 1급지는 다음 급지가 오르면 오를수록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길게 보면요, 5년 정도를 5년에서 10년 이렇게 길게 보면 결국 1급지가 올랐지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짧게 이 순환 과정이 1년, 2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짧은 주기로 볼 때는 덜 오른 급지를 가야 되고, 긴 주기를 보면 올랐지만 좋은 급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응답을 할 때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자,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을 보면, 자, 서울이 얼마나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보는데, 누구나 돈이 풀리면 서울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서울을 가서 보니까 지금 소득 대비 집값을 똑같이 보면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소득 대비 집값 PIR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코로나 때도 와 너무 비싸다 해서 물론 이제 금리 인상 충격도 있었지만 지금 어쨌든 그 고점을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집을 사는 데는 사실 지금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러면 요때는 어떻게 되냐면, 오른다 하더라도 많이는 못 올라가요. 많이 오르기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두 건이 막 오르는 거 말고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근데 만약에 하락장이 오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말고요. 투자자들은 요런 지역을 이제는 조금 걸러갑니다. 다음 먹거리로 찾아갑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다음 어디를 했죠? 경기도 1급지를 했잖아요. 경기도 상급지. 그러면 경기도 상급지가 이제 우리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분당 같은 곳이 있죠. 거기가 성남시입니다. 성남시. 그래서 이제 시도별 이번에는 경기도로 와보겠습니다. 서울 말고 경기도에서 성남시 정도 보면 되겠죠. 성남시 분당구 정도. 요래 보면 저도 이제 오늘 요래 보면 여기 분당도 보시면 이제 전고점 대비 많이 왔습니다. 지난 21년 고점일 때가 27.4인데 지금 27.6이니까 이제 전고점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소득 대비 집값 고평가도 지금 지난 고점보다도 더 지금 비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기도 중급지를 갈 거냐 하급지를 갈 거냐 아니면 차라리 규제가 계속 수도권은 규제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지방을 갈 거냐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이제 지방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과 대구를 다시 보면 자 부산은 이제 봤었기 때문에 대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도 보면 지금 좀 많이 저렴합니다. 대구가 더 저렴해요. 그리고 부산은 보면 이제 부산도 조금 저렴하고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을 보면 집순위 사이트에서 거래량을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을 이래 보면 주간 거래량을 한번 봅시다. 뭐 월간 거래량 한번 볼까요? 월간 거래량 제가 보통 이제 월간 거래량을 레포트가 없네요. 주간 거래량으로 다시 갑시다. 그래서 매매 리포트 하면 이제 여기 거래량이 이래 나오거든요.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인구수 따라서 다르긴 한데 자 주간 거래량을 이래 보니까 인구수랑 오히려 비교해서 봐도 지금 부산 거래량이 사실 서울 못지않게 지금 많잖아요. 서울이 1196건인데 부산이 909건이면 인구가 3배가 차이 나는데 요 정도 거래량이면 부산이 사실 선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구도 거래량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저평가 지역인 부산 또는 대구를 많이 보고 있고 울산도 많이 보고 있고 경남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경남 이렇게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 소득 대비 집값을 이 시도별로 17개 시도를 다 넣어요. 그래서 평균 대비 지금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느냐 고평가되어 있느냐를 보는데 여기서 많이 갈립니다. 그리고 경북 있죠. 경북도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경북이 굉장히 지금 싸요. 경상북도가 많이 싸요. 경상북도 지금 경북 찍었는데 경북도 많이 쌉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대구,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이 싸니까 요 중에서 봐야지 하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보냐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래도 대구나 부산이 대도시 아니야 하면서 좀 더 올라가기도 하고 요때 그 다음 뭐를 보냐면 수요와 공급을 많이 봅니다. 수요와 공급 많이 보거든요. 요때 공급 물량을 보면 자 입주 물량에 와서 경북을 찍어 볼게요. 경상북도 입주 물량이 포항을 한번 찍어 볼게요. 포항 전체. 경북의 이제 최대 도시가 포항이었거든요. 그럼 포항이 진짜 지금 집값이 싸요. 근데 여기 26년, 27년이 물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25년, 24년에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웠단 말이죠. 요때 요 지역을 들어가고 싶어도 여기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자, 5번. 결론은 저평가 지역이면서 입주 물량 부족인 곳을 찾는 거죠. 결론은 요 지역을 이제 찾아서 들어가는데 과거의 부산의 흐름을 보면 자 부산의 입주 물량 한번 볼게요. 부산이 23년까지 물량이 많고요. 24년은 물량이 조금 많은 편이고 25년부터 물량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25년부터 물량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아파트는 내가 샀을 때 어떻냐면 23년에 사서 전세를 맞추면 2년 동안은 괜찮잖아요. 그래서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어떻는지를 보고 지금 행동을 한단 말이죠. 많은 투자자들은. 그래서 보니까 23년도에 봐서 25년도의 물량은 줄어든 애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23년도 때 볼까라고 하는데
23년도에 그러면 집값을 보면요. 얼마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보면 다시 와서 23년이 한 요쯤 되거든요. 요쯤. 그래서 23년이 살짝 비싼 겁니다. 아직까지도. 고평가인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집값이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그 다음 물량이 점점 줄어들구나. 전반적으로 25, 26, 27부터는 부산 전체의 물량이 줄어들구나.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23, 24, 25 이때 26까지의 투자 타이밍을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가 뭐가 문제냐면 이제 내가 투자를 하려면 투자 금액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분양권을 살 게 아니면 갭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전세를 끼고 사야 되는데 대출 끼고 사거나 보통은 집을 살 때 내 돈으로 못 사죠. 그래서 내 돈 플러스 대출을 끼거나 전세가를 낀단 말이에요. 전세금을. 근데 요때 보면 전세가가 너무 안 받쳐주는 겁니다. 전세 가율이 낮아서 전세가가 너무 안 받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요 시기 때 23년, 24년 이때 뭐가 유행이었냐면 전세는 안 받쳐주고 대출이 작게 나오니까 뭐냐? 분양권이 유행입니다. 근데 건설사가 이걸 알고 계약금을 10%를 하는 게 아니라 5%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 작게 들어가네. 요때 투자하자. 이러면서 분양권에 이제 흐름이 온 거죠. 분양 시장이 좋은 시장이 온 겁니다. 근데 요때 전체 분양 시장이 좋은 게 아니라 되는 급지에 좋은 시장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부산이 거의 바닥에 가까워졌고 지금 사야 되는데 전세 가율이 안 받쳐주네. 그럼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분양권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되는데 투자자는 뭘 사고 싶냐? 좋은 급지를 사고 싶은 거죠. 해수동남. 그래서 해수동남의 분양권이 인기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보면 부산은 여전히 쌉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저평가 상태니까 먹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도 부족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전세 매물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매물 증감을 보면 부산을 볼 거예요. 부산의 흐름을 보면 우리 이제 매매보다는 전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매매는 물량이 많아요. 아직 쌓여있고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세가 왜 중요하냐면 100미기면 100한테 물어보세요. 만약에 내가 10억 주고 집을 사고 여태 10억 주고 집을 사는데 전세가 5억이었고 내 돈이 5억이었다. 그래서 10억 주고 집을 샀는데 만약에 이 10억이 8억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을 팔 거냐?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는 절대 안 판다고 합니다. 절대 안 판다고 하는데 문제는 요 전세를 내가 5억을 꼈잖아요. 근데 이 전세가 5억을 그대로 받쳐주고 있으면 안 팝니다. 집을 거의 대다수는 안 팔아요. 이 2억의 소대를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왜 팔냐면 이 전세가가 4억으로 떨어지거나 3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 2억을 구해야 되는데 요때 1, 2억을 못 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떨어진다면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방을 지지해주면서 상방을 나중에는 버텨주게 되는 역할이 되고 나아가서는 전세가가 오르다 보면 결국에는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입주 물량이 없죠.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줄어들죠. 그러면 전세 매물이 줄어든다는 거는 결국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매매 전세 가격이 붙는단 말이에요. 전세 가율이 높아집니다. 그럼 지금 어떻냐? 전세 가율이 높아지고 있죠. 매매가도 올랐지만 전세가가 더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전세 시장에서 매매 시장으로 쫙 넘어오면서 엄청나게 큰 상승장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책으로 잡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로 잡아야 되냐면 결국에는 물량 자체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수도권은 이게 심각하니까 계속 공급 대책이 나오는 거고 부산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심각해질 겁니다. 근데 부산은 아직 공급 대책 이런 게 안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3년은 확정적 3년은 거의 높은 확률로 봤을 때 3년은 심각한 공급 부족이 있을 것이다. 특히 2028년이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29년, 30년은 나와봐야 하니까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허가 물량이 지금부터 인허가가 나와야지 인허가 착공이 나와야지 이게 분양 물량이 나오는데 사실 올해 인허가 물량도 계속 보십시오. 근데 아직까지는 인허가 물량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확정적으로는 28년까지는 공급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유동성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 통계치를 바꾸는 것 자체는 제 생각에는 돈을 더 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계속 풀 것 같아요. 더 많이 풀 것 같아요. 하면 돈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은 비싸고 규제가 있죠. 그러면 다음 투자처를 찾는데 당연히 부산을 보겠죠. 부산 대구를 볼 겁니다. 근데 부산을 보면 입주 물량이 많이 부족하단 말이죠. 앞으로 3년간은 입주 물량이 많이 부족한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 번은 폭발적인 상승장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6년, 27년, 28년 사이에 한 번의 상승장이 옵니다. 네, 근데 만약에 26년이 크게 올랐다. 그러면 26년이 조금 쉬어갈 거고, 만약에 26년이 적게 올랐다. 그러면 27년이 오히려 많이 오르는 시기가 올 거고, 그러면 26, 27이 좀 덜 올랐다 하면 28년이 많이 오르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28년이 입주 물량이 작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시장의 1, 2년 전에 반응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26, 27에 저는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때 만약에 안 온다 하더라도 28년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년 내로는 한 번은 큰 상승장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라고 봐져요. 예. 자,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집을 사야 되냐 봤을 때는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마 분명히 3년 내로는 큰 상승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 유튜브,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23년 중하반기부터 특히 부산을 많이 사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왜냐면 집이라는 거는 오늘 사서 내일 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식은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돼요. 오늘 사서 오늘 팔아도 됩니다. 근데 집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쉽지는 않죠. 저처럼 이제 뭐 사업자를 내 가지고 뭐 하지 않는 이상은 오늘 사서 내일 팔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집을 사면 이제 양도세도 내야 되니까, 그래야 그다음에 임대차 기간도 있기 때문에 2년 정도는 보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면 25년 이 시점이 올 거기 때문에, 혹은 26년 이 시점이 올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2년 앞서서 23년, 24년 제가 많이 외쳤던 겁니다. 당연히 25년도 많이 외쳤었고, 그래서 지금 26년 겨울 지금이 저는 좀 좋은 기회다라고 봐집니다. 물론 앞에 지나간 과거 샀으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죠.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럼 지금 선택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지금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이라도 하면 할수록 좋고, 그리고 점점 이 전세가율이 10년 평균인데 10년 평균 부산 전세가율이 63.6%입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냐면, 자, 지금 61.8%입니다. 이게 요만큼 높아질 때 있죠. 65% 넘어가는 구간. 65% 넘어가는 구간은 저 같은 완전 이제 투자자 있죠. 투자자들이 대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래 봐집니다. 이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죠. 코인 올랐죠. 코인 뭐 일부 조정 받았지만 코인도 많이 올랐고, 과거 대비해서는. 그 다음에 미국 주식도 많이 올랐고, 한국 주식도 많이 올랐고, 한국 부동산 중에 서울도 많이 올랐고, 이제 딱 부산이 오를 차례단 말이에요. 근데 규제나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취득세 규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투자자들이 많이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전세가율이 높으면 대출 없이도 갭을 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요때 또 투자자들이 저는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그럼 투자자가 더 또 유입된다는 거는 결국에 부산에 이제 실수요자와 투자자까지 같이 유입이 되면서 큰 상승이 한번 오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에는 한 3년 내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6, 27, 28년 사이에 있을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앞으로의 3년은 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장이다라고 봐집니다. 네. 고대장에 12,000원짜리 멤버십에 오시면 금액대별 추천 아파트, 그다음 추천 토지, 추천 건물 모두 다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핵심 인사이트를 담은 강의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매월 엑셀 파일까지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